안녕하세요.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간호관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험에 잘 나오는 워크 핵심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책을 보시면 간호관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 핵심 내용을 보기 쉽게 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진 형태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중요한 단어나 꼭 알아야 될 핵심 키워드 이런 거는 굵게 해서 강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출제 빈도에 따라서 뭐 별이 1개, 그 다음에 별이 3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별표가 1개는 한 번 정도 출제되는 거, 3개는 거의 3번 이상 출제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별이 3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말, must로 정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워크북, 핵심 정리 시간은 3시간씩 5회, 총 15회 시간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네, 여러분 기본서 이렇게 두꺼웠죠. 그런데 15시간이라는 작은 시간 안에 기본 핵심만을 다루는 강의잖아요,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 시간보다는 내용보다는 훨씬 더 간결하게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서는 자, 실제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기출 문제 정리가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간호관리학은 그때그때의 경향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좀 다르긴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간호관리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간호관리학에서 고득점을 획득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로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유인물 받으셨죠? 그렇죠? 인강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자료실에 그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수업과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인물 보시면 이제 17년도 정도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 키워드, 그 다음에 출제 빈도 문항수, 그 다음에 오히려 시각화해서 보면 좋을 도표들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좋고요. 인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질문방에 자료를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댓글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원 카페 아시죠? 네이버에 진심은 통한다, 진통으로 들어오시면 질문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점차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바빠질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시간 관리, 시간 계획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시면 좋겠고요. 저런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함께 하면서 발맞춰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목차에서 보시면 간호관리의 이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주요 개념들이 있는데 출제 문항수도 같이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간호관리 과정과 기능, 그러면 우리 간호관리 기능에는 과정에는 뭐가 있죠? 기획, 조직, 인적자원관리, 지휘, 통제 있죠. 그거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여기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 단원별 챕터별로에서도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문제가 개념 정의가 나오거든요. 같이 겹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제법 출제가 많이 됐죠.
그다음에 관리의 특성에서는 카츠의 관리 기술이요. 세 가지 기술이 있죠. 개념적 기술, 인간적 기술, 실무적 기술에 대한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민츠버그의 관리자 역할이 있죠. 대인관계적 역할, 정보적인 역할, 의사결정자의 역할, 그래서 총 몇 개 역할이죠? 3, 3, 4, 그래서 총 10개의 역할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례를 주면서 얘가 어떤 역할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최근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졌죠. 보기 박스에 문제를 주면서 해당되지 않는 관리자의 역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관리 이론을 보시면 과학적 관리론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료제는 거의 단독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의외로 관료제를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방 체계인 체계 이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정의를 꼭꼭, 근데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세요. 전체 개념을 포함한 관리 이론을 문제를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뭐 관료제를 물어본다 그러면 답가지항에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리론, 행정관리론 써놓고 관료제를 찾아라 뭐 이런 형태로도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2페이지. 자, 간호와 관리의 개념입니다. 자, 관리의 정의 특성을 보면 항상 정의에서 들어가는 말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 여기서 목적과 목표를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뭐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기획, 조직,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고, 또 밑에도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는 흐름으로 보셔도 되고요. 특성을 보세요. 조직이 있어야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적 요소보다는 사람을 되게 중요시하죠. 그 다음에 조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다. 그래서 목표를 위한 수단이라고도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별표는 여러분 오래된 문제는 제가 볼표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오래된 문제. 그래서 인적 요소를 중요시한다. 이게 문제가 틀린 문항으로 물적 요소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나왔던 적도 많고요. 목표를 추구한다라고 열심히 외웠는데 목표를 위한 수단이라고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라기 때문에 관리는 목표 지향적이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에 자원의 기술적 활용을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공적인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노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영어로 써 있는 게 여러분 뭘까? 사피, 행정의 사피를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place, 장소죠. 그 다음에 person, 사람, 그 다음에 purpose, 목적, 그 다음 process,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피도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은 시험 문제 제법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행정은 나라에서 하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리는 사행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자, 먼저 행정을 봐볼까? 나라에서 하는 거. 목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굉장히 복잡해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익을 추구하죠. 그 다음에 행정은 정치 권력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 권력자들이 바뀌게 되면 뭔가 제도가 바뀌고 뭔가 지휘체계가 바뀌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포함하고 있고 그거를 지키지 않게 되면 강제성을 지키게 하죠.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이 있다 보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경쟁할 필요가 없죠. 상대적으로 관리는 병원은 저희 동네만 봐도 병원이 굉장히 대형 병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나라에 사는 거기 때문에 법령 제약을 엄격하게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게 행정이죠. 상대적으로 관리는 목표는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 그러면 한 줄로 정의한다면 이거는 어떤 걸까?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래. 한 줄로 정의한다면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병원이기 때문에 사행정이니까 정치 권력과 무관하고요. 경쟁성을 도모하게 되죠. 내가 여기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경쟁을 해야 되고 다른 병원에 비해서 훨씬 좋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능률성을 키우는 게 될 수밖에 없고, 법령 제약을 덜 받게, 행정보다는 제약을 받긴 받는데 행정보다는 덜 받게 되는 거고, 자, 평등성이 덜 강조된다라고 하는 거는, 행정은 아까 국민들한테 다 해야 되니까 평등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관리는 병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 어디 가죠? 저기 꼭대기 VVIP실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하루 병실 사용료만 1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서비스,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거, 그렇죠? 약간 차별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등성이 덜 강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차이점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공통점은 아까 관리는 목표를 아까 추구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공통점이라는 거. 또 하나 두 번째는 관리든 행정이든 관료제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층층이 만들어있죠. 계층이. 그래서 관료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게 두 번째 특성. 그 다음에 조직 관리든 행정이든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세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관료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인적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리 과정과 기능에서, 자, 관리 과정은 관리학자들이 이제 관리에 대한 그 과정을 순서를 정의해 놓은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우리 페이얼은 행정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페이얼은 옛날 시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 인사를 빼버리고 그다음 뭐가 들어갔죠? 조정이라는 게 들어갔죠. 그래서 기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거는 행정관리론에서도 이 문제가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빠졌다라는 거. 그다음에 교육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그래서 7단계로 나눴고, 자, 가장 현대적인 게 메르노토미, 마르키스와 휴스턴이죠.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5단계고, 길리스는 거기에 자료 수집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갔다라는 거. 자, 관리 기능은 별표 3개죠. 3개 이상. 그렇죠? 얘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되죠. 아까도 말했지만, 각각의 그 단원별 챕터에서 정의가 항상 나오고,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땡이 관리의 기능, 각각의 기획의 기능, 조직의 기능 이런 걸 물어보죠. 자, 기획은 육가원칙이죠.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가 할 것인지를 사전에 미리 하는 거죠. 행동 방향을 정하는 거고. 자, 기획은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뭔가 정하는 설정이 키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선택하는 거를 기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획에서 꼭 알아야 될 기능이 기획의 계층화,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 뭐 이런 게 들어가죠. 조직은 거기에 기획에서 뭔가 설정해 놓은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조직이죠. 그래서 자원을 조정 분배하고 정책 절차를 정하고 직무를 서술하고 직무에 합당한 자격을 정하고 그다음에 자원을 잘 이용해야 되고 책임 의무를 분배하고 타부서와 업무 활동을 조정하는 거. 그래서 조직화, 조직구조, 직무관리, 조직문화, 조직 변화들이 조직 파트에 들어가죠. 인사는
자, 인력을 조달하고 그 사람들을 유지하고 개발하고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노사협상이 들어가는 거고, G에는 항상 들어가는 말이 뭐였죠? 리더십, 동기부여라는 말이 들어가죠. 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한다. 그럼 이건 뭐죠? 기획이죠. 그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할지 조직하는 거. 이게 조직이잖아요. 직원에게 업무를 할당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거. 이게 지휘에 들어가고, 리더십, 동기부여, 의사소통, 주장행동, 갈등관리, 조정, 그 다음에 협력,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게 전부 지휘에 들어갑니다. 통제는 교육에서 만들어 온 그대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통제죠. 그래서 조직의 목표나 목표 성취에 필요한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